저희가 가장 비중을 높게 보고 앞으로 주도주라고 생각하는 자동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도 봤다시피 현대차를 먼저 봐야죠. 얘는 차트가 이게 후졌으니까 종합 차트로 보면은 여전히 그냥 뭐 나쁘지 않죠. 여기서 이게 일시적인 이탈이 있었지만 그랬던 적이 몇 번 이게 반복이 되죠. 퐁당퐁당. 네, 여기 이렇게 한번 빠지면 이래서 차트 보고 산 사람들은 여기서 매도.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 뭐 이렇게. 근데 되게 나 너무 안전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이탈했을 때 한 30% 매도. 차라리 안전하게 여기서 안착했을 때 다시 추가.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여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음봉 3개 이게 적산병, 이게 적산병인가 흑산병인가 이렇게 쭉 빠졌으면은 다음날 반등을 한다라고 해도 이게 21선과 이걸 이탈을 했으니 살짝 비중 조절해놓고 뭐 그러셔도 돼요. 근데 현대차 같이 이렇게 실적이 나오고 저평가인 기업에 그럴 필요는 없지만 나는 차트 매매에 목을 매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됩니다. 저의 유일한 플러스네. 현대차. 그렇게 됐나요 벌써? 네, 저는 그냥 계속 현대차 EUV는 빨간색이에요. 얘는 근데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얘가 이렇게 쭉 뻗어져서 25만 원에 딱 양봉으로 닿으면 3,300 느낌이 딱 나죠. 근데 이제 불안했던 사람들 또 싹 팔아서. 그렇죠. 그럼 얘가 한번 수급을 한번 볼까? 누가 보니 뭐 이렇게 뭐 가관과 외국인들이 이제 탁구를 쳤네요. 탁구를 퐁당퐁당. 신기하게 가관이 샀네. 그래서 주식 가관인가? 여기서 보면 해외 시장에서의 부진, 이건 작년 얘기입니다. 아 맞아. 이번 주에 그 현대차 뉴스 좋은 거 많이 나왔어요. 뭐 동남아 시장에서 네. 동남아 시장에서 지금 토요타 2배 이상의 판매를 내고 있잖아요. 동남아 시장에서 토요타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 줄 아시죠? 아유, 일본 애들 거의 다 일본 거잖아요. 걔네가 일부러 전쟁 나고 끝난 다음에 차 놓고 와버렸잖아요. 아시죠? 예, 이 자동차에 대해서 지네들이 이제 그 다음까지 생각을 하고 토요타를 다 두고 왔다고요. 일본 차들을. 근데 그 토요타를 우리나라가 동남아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생각해 볼 일입니다. 왜냐면 미국에서도 지금 잘 나가고 네. 유럽도 잘 나가는데 동남아 시장이 생각보다 큰 게 인구가 엄청 많습니다. 엄청나요. 인도네시아, 뭐 말레이시아. 네. 그리고 현대차가 뭐 제네시스도 있지만 그 밑에 저가 라인 같은 경우도 그쪽에서 판매하면 되니까.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핸드폰 비싼 거보다 싼 게 더 많이 나가요. 그런 게 더 많이 나가요. 오히려 그건 엄청난 소식이고 이거는 이제 작년 뉴스입니다. 뭐 실적 뭐 이런 거 보면은 볼 거 없잖아요. 작년에 이건 이제 리콜 비용을 반영을 한 방에 다 털어낸 거고 정의선이 되면서 실적이 지금 올해 영업이익이 그냥 대략 7조 나온다라고 하면 영업이익만 봤을 때 그냥 10배수만 잡아줘도 70조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40%의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냥 BPS로만 봤을 경우도 그냥 BPS로만 봤을 때도 아직 0.9 아직 10% 그냥 꽁으로 10%는 먹을 수 있다 이 회사는. 근데 이게 뭐 방직 산업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뭐 포드나 GM 이런 회사들은 이 PBR이 1.5 정도 지금 받아요. 그러면은 27만 원에 1.5면은 대략 비슷하게 나오겠네요. 여기서 한 30-40% 이상은 올해 실적으로도 커버가 된다. 근데 주식은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선행 지표잖아요. 근데 올해 실적만큼은 지금 반영이 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아직 그게 안 되고 있죠. 그럼 내년 실적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면은 우리 그 놀라우신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 예상 실적을 보면은 쭉쭉 늘어나고 있잖아요. 내년에는 이렇게 이 계산대로라고 하면은 7조 8천억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 그냥 8조라고 생각해 보면은 80조 그러면은 60% 장기 투자를 하면은 제가 그래서 자동차를 이렇게 좋게 보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렇다고 중간 배당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부족한 게 없습니다. 뭐 이 보면 뭐예요? 다 까맣고 좋은데. 그러면은 현대차 근데 수익에서는 기아가 좀 더 앞설 거라고 보는 게 기아차 전기차가 나는 사실 더 좋아서 EV6가 이쁘고
얘도 그냥 이렇게 보자고 하면 올해로 보면은 4조 8천억 48조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얘도 여기서 한 30% 정도 올라갈 수 있죠. 근데 올해 실적은 지금 반영했어야 되는데 반영을 못했다. 그럼 3,300인 상태에서 아직은 이게 너무 싸다. 내년 생각하면은 한 2배도 뭐 놀라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기아가 그 안 좋은 상황에서도 기아차가 시가총액이 10위였나 그랬네. 얘 같은 경우도 BPS로만 보면은 이미 1은 넘었고, 근데 얘를 뭐 이걸로만 볼만한 그건 아니라 1.5 잡아준다라고 하면 뭐 12만 원. 그래도 여기에서 한 3-40%.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 계산만 해도 이거 제가 지금 단순 계산한 거는 대한민국 평균 PER 이하로만 본 거예요. 대한민국 평균 PER이 뭐 14, 15라고 하면 더 가야죠.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자동차는 이제는 성숙 산업이 아니라 성장 산업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PER 20도 받아도 된다고 보는데요. 저는 받아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대차에서 가장 좋게 봤던 부품단 현대위아 이 전고점에서 지금 계속 눌렀네. 예. 근데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 느낌이 나죠. 옆으로 계죠. 예, 옆으로 기죠. 얘는 글쎄요. 저 같으면 뭐 공격적인 투자자분들 내 자동차 주식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뭐 얘도 일단은 30% 담은 다음에 떨어지면 더 담든지 아니면 올라가서 눌림목에 더 담든지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안 가는 우리의 왕궁댕이 현대모비스. 얘가 이제 막 바닥에서 참 오늘 노력을 엄청 하네요. 엄청 노력합니다. 엄청 노력하고. 애를 써요. 네. 애를 쓰지만 이쪽은 이제 지분 문제 때문에 이쪽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경영 승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근데 반대로 생각한다면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거죠. 지금 사도 그러면 네, 그럼요. 근데 성격 급한 분들은 얘를 사면 안 돼요. 사지도 않을 뿐더러 29만 원짜리 성격 급한 분들은 2,900원짜리를 찾으러 가지 이걸 사지는 않습니다. 현대모비스는 그냥 꾸준히 나는 이것저것 생각하기 싫어 하면은 얘를 사는 게 맞습니다. 담아놓고 그냥 쭉. 그리고 제가 깜빡 잊고 얘기 안 하고 잊고 있었던 현대오토에버. 어이구. 이게 이제 뭐 자율주행 관련된 거나 차량용 반도체나 이런 시스템적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게 현대오토에버예요. 오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이쪽에 또 많이 몰아줬어요. 현대오토에버에 많이 몰아준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지분에 보면은 사람 이름이 하나 딱 써 있죠. 예. 아이고. 예. 맞네요. 개인으로서는. 그럼요. 어휴. 몰아주고 있습니다. 지분의 치고치. 여기도 아마 이쪽하고 뭐 현대글로비스 이쪽은 앞으로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겁니다. 폭발적으로. 단순히 이것만 보면 고평가죠. 얘네는 고평가입니다. 하지만 이 이론을 뛰어넘는 그분이 있기에 이거는. 그리고 또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자동차가 안 나온다고 하는데 차량용 반도체를 현대기아에서 내재화한다고 했으니 그게 이제 현대모비스 거나 얘 거라 했는데 사실 얘가 실체죠. 낫겠죠. 예. 거기 싸우고 있는데. 근데 얘를 지금 따라 붙느냐? 따라 붙는 건 좀 사실 좀 부담이 될 것 같고요. 위험한데요? 따라 붙기에는 이미. 얘는 뭐 이렇게 보면 기간 조정일 경우를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아니면 떨어질 때 한 14만 원. 얘도 보면 5일선 타고 가죠. 아까 카카오 말씀드리죠. 카카오처럼 5일선을 깨면 기간 조정으로 갈 수 있으니. 근데 자동차는 제가 볼 때 뭐 죽지 않은, 앞으로 죽지 않은. 그렇죠. 그 왜냐면 중형주 단에서 움직이는 게 제가 그 중형주에서 좋게 보는 자동차 부품에서 SL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얘는 매일 설명하기 좋게 막 나도 전문가 같다 이렇게 하니까 그죠? 동그라미 그리고 전문가 같네. 그럼 얘를 이렇게 조금 늘려보면 이 박스권을 돌파했죠. 오, 돌파했네요. 나 오늘 좀 전문가 같다 이렇게 막 그리고 하니까 누가 뭐라고 하던데.
21선도 깨지 않았고 얘도 보면 5일선을 이탈을 하니까 살짝 눌림목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쵸. 박스권을 만들잖아요. 카카오가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차트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비슷한 패턴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패턴을. 얘 같은 경우는 뭐 원래 뭐 LED 조명이나 차에서 요새 조명이나 이런 것도 되게 예민하고 네, 맞습니다. 조명 하나 잘못 만들면 문제가 많고 또 그쵸. 욕도 많이 먹잖아요. 네, 상대편. 얘네들이 이렇게 조명도 하면서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쪽도 하고 얘네가 또 뭐였지?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영어야 또 무슨 시스템 뭐 그쪽 시스템 어라운드 뷰 시스템하고 뭐 차량용 무선 충전기 이런 사업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얘가 셉니다. 그리고 또 얘기했던 게 뭐 차량용 컨덕터 한국 단자 얘도 뚫었죠? 어이구. 얘도 좋잖아요. 네. 눌렸다가 뻥 뚫었네요. 네, 그리고 특별히 얘는 왜 얘는 화신. 아이고. 아니, 정말. 거래량이. 회사 이름 같네. 화신이네 얘는. 이야.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좋게 보는 게 이제 전기차는 엔진이 아닌 뭐로 가죠? 모터. 네, 모터 회사입니다. S&T 모티브. 살짝 눌리긴 얘는 했지만. 조금 부담이 없어요. 그러면 좀 조정받는 느낌이 있는데요, 잠깐. 얘는 보면은 눌림목을 네. 이렇게 돌파를 하고 나서 네. 기간 조정으로 가고 있죠. 그렇죠. 네, 기간 조정으로 가고 있죠. 이런 경우는 저는 부담 없이 매수를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SL은 좀 부담된다. 한국 단자도 좀 부담된다. 화신 부담된다. 다 실적주입니다. 근데 S&T 모티브를 차선책으로 선택을 하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터는 항상. 예, 모터는 이제 시작이죠. 그리고 네. 딱 보시면은 어떠신가요? 매출과 실적이 뭐 어떻게 줄어들고 있다가 늘고 있죠. 네, 늘고 예, 이게 전기차 시장과 함께 더욱더 이쪽은 예, 뭐 친환경 모터 뭐 이쪽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EPS나 이런 걸 봤을 때도 지금 기준으로 한 10, 12? 그러면 그냥 평균 정도. 근데 친환경 모터 관련된 거는 전기차에서 핵심 부품 중에 하나죠. 물론 배터리가 더 먼저지만 그럼 얘는 대한민국 평균 PER을 적용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평가. 영업이익률도 10% 생각보다 영업이익률 10% 이런 부품 회사에서 나오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엔진 만드는 회사니까. 그리고 S&T 써 있는 애들은 방위산업도 합니다. 안정빵으로 먹고 들어가는 게 있죠. 얘네 보시다시피 여기 보면은 써 있죠. 소총, 권총, 기관총. 네, 방산 제품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네, 방위산업체 우리나라 주식만 그러지 외국에선 방위산업체 주식들이 세요. 그리고 방위산업이 기술의 집약이죠. 왜냐면 가장 먼저 만나. 그럼요. 이게 기술이 있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어떤 아저씨가 옛날에 무슨 철공수 하는 분이 총을 만들어 갖고 그 혹시 그 유튜브 보셨어요? 네. 어떤 뭐 천재 같은 아저씨가 철공수에서 총 만들고 뭐하고 있는데 실제로 무기로 채택됐잖아요. 나는 진짜 내가 갑자기 그분 얘기를 왜 했나 하지만 청계천 가면 그렇게. 옛날에 저 처음에 대학 갔을 때 청계천 구간 별의별 거 다 팔았는데 그때 그 얘기 있었어요. 돈 주면 여기서 사서 탱크도 만든다. 들어보셨죠? 다 있었거든. 거기 청계천 세운상가 그쪽 가면은 만들어 달라 돈만 주면 다 만들어줬대.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냥 또 미운 자식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아이고. 내릴 만도 에휴. 올라가지 않을 만도. 그리고 현대글로비스를 말씀드렸죠. 네. 현대기아차가 많이 팔리면은 네. 싣고 가는 건 얘. 그리고 얘가 이제 중고차 산업도 아마 할 거예요. 왜냐면은 중고차가 말이 많잖아요. 네. 이게 뭐 소위 들었던 뭐 차파리 네. 뭐 이런 거에 대한 안 좋은 것도 많고, 근데 대기업 소비자들이 아예 오히려 댓글 같은데 보세요. 차라리 대기업이 맡아서 인증해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침수차고 뭐고 하도 사기를 많이 당하니까. SK엔카 말이 SK지 그냥 그 SK만 쓴 거고. 근데 이 현대글로비스 느낌이 어떠세요? 확 눌렸다가 다시 또 뚫었네요. 예, 그리고 엄청 눌렀잖아요. 이 눌림 과정 속에서 이제 올라가고 있으니 개인적으로 얘는 부담 없어요. 그리고 뭐 중고차 산업도 하고 수소 관련된 사업, 그리고 저장해 갖고 이렇게 보내는 사업 이런 것도 현대글로비스에서 합니다. 그럼 현대글로비스를 얘를 왜 제가 좋게 보는지 보면 여기 보면은 그냥 뭐 주주의
막 누구 있어요? 어떤 네, 형 오이. 어떤 형 있죠? 네. 어떤 형이 있습니다. 아우 저 외국 사람 누군지 예. 모르겠지만 어유 농구 형도 있네. 예, 어떤 형이 있습니다. 아우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여기 거의 거기 거 같은데요? 예, 많이 몰아줄 겁니다. 뭐 예전에는 뭐 이게 뭐 현대글로비스랑 뭐 어디랑 합병 얘기 나오고 그랬었는데 근데 반대했었나? 얘도 보면 실적도 나쁘지 않게 꾸준히 나옵니다. 뭐 이렇게 안 좋은 회사 아니에요. 그냥 뭐 싫고 간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싫고 가는 거 요즘 비싸요. 그렇죠. 흠슬라가 왜 갔는데 얘도 보면은 저평가예요. 저평가입니다. PER 보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이고 뭐 좀 멋진 용어 쓰면 뭐 포워드 PER 보면은 10 갑자기 어색하네. 포워드 이런 것도 써보고. 포워드.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부담 없이 들어가 봐도 자동차는 사실 부담이 없는 종목이 많아요. 근데 작은 종목단을 본다고 했으면은 제가 옛날에 MVH 코리아도 얘기했었죠. 얘도 이제 살짝 고개 들었죠. 얘 부담 없죠. 조정. 얘는 부담 없습니다. 그리고 덕양산업. 동양사. 근데 덕양산업을 내가 샀는데 이게 흐름이 되게 좋아요. 막 거래도 오, 터지고 막 좋았다. 뚫고 가는데 네. 이게 뭐 최 누구 있다면서요? 뭐 대선 나오겠다고 하는 최 아그 사람이요. 그 누구지? 저기 그 강사. 이름을 그 사람 관련주래요. 또 이게 무슨 한 똥 밟은 느낌이잖아. 회사 이거 근데 괜찮은데 그 테마주 치고는 그래도 적절하네요. 테마주였으면 여기서 근데 특별한 큰 친분은 없나 봐요. 이렇게 가는 거 보면은 다행입니다. 진짜. 다행이죠. 덕양산업 좋고요. 그리고 또 뭐 구형테크 이게 다 이제 미국에 이제 투자를 하면은 네. 근처에 있는 그 공장 라인들 아, 뭐 구형테크 있고 뭐 아진산업은 어디 있나? 밑에 있나? 예, 아진산업 있고 예, 흐름 좋죠. 올라가고 예, 부담 없어요. 그냥 사도 돼요. 이게 오늘 한국 큐빅이 많이 갔는데 한국 큐빅이 이게 많이 갔는데 얘가 실적주예요. 근데 얘가 뭐가 있냐면은 뭐 수전사 들어보셨죠? 수전사 이렇게 뭐 휠 같은 거 넣어갖고 휙 한다면 딱 올리면 뭐 그런 거 관련된 회사고 얘네가 이 내장재 막 이렇게 코팅 뭐 이런 거 하는 회사예요. 근데 그 수전사 그게 뭐 홀로그램 무슨 뭐 기법 뭐 해갖고 한다고 그 메타버스 관련주에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얘가 가능한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우리 아니야 해도 하는데 오늘 간 거는 근데 얘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또 나중에 어떤 애들은 얘를 6G 테마주래요. 홀로그램 뭐 그것 때문에. 저는 누가 샀는지 얘네 궁금한데요, 진짜. 보면은 실적은 좋아요. 예. 실적 좋아요. 분기 실적도 되게 좋게 나왔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연간 실적을 봐도 다 좋네요. 좋아요. 얘는 뭐 PER 6 예. 저평가인 회사예요. 좋은 건 맞습니다. 좋은 건 맞는데 그렇게 해서 갔다라고 하기엔 자동차가 전체적으로 여기 써 있잖아요. 뭐 국면 처리 물론 이게 자동차가 이게 더 뭐 많이 팔리고 하면 이게 당연히 많이 공급이 되겠죠. 근데 그 홀로그램 기법 뭐 이걸로 이걸 한다라고 해서 이게 메타버스랑 이 테마주가 이게 웃긴 거예요. 그냥 뭐 하나 이렇게 뭐 무슨 탄소 나노튜브 뭐 한대 해서 그 회사에 뭐 탄소 나노튜브 스티커를 팔았다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얘가 왜 갔지? 갑자기 거래가 터지고 간 거 보니까 또 무슨 이게 저평가 맞아요. 실적 대비 저평가 맞아요. 메리트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왜 갔는지 이유를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어디 뭐 찌라시 전문가님들이 있으면 왜 갔는지 모르니까 이게 정리를 했죠. 개인이 제가 모르는 뭔가 있나 봐요. 근데 저평가고 좋은 회사입니다. 왜냐면 자동차가 예를 들어 근데 성장 산업은 아니지만 현대차가 차를 많이 만들수록 당연히 내장재랑 뭐랑 공면 처리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같이 실적은 올라가요. 올라가는 자동차 산업군인 건 맞지만 기왕이면 전기차나 뭐 얘네가 말하는 수소차 관련된데 부품이나 이런 걸 하는 왜냐면 내연기관 부품에서 사라지는 게 많으니까 그렇죠. 뭐 우리 산업 같은 경우도 괜찮고요. 계속 누르고 있죠. 물론 이런 애들 무섭습니다. 이런 완전 애들은 그렇죠. 예, 저기 결국 어떻게 보면 그걸 소화하는 거 아닌가? 예. 그 맹물소. 그렇죠. 이 기자님 이제 전문가 되신 거예요. 이제 저기서 방송 하나 빨리 틀고 우리
뭐 실적도 좋고 다 좋은 회사들. 그리고 뭐 그 외에 많이 있습니다. 뭐 코리아 FT도 좋게 보고 차량용 경량화, 코프라이도 경량화. 이 모베이스 전자도 좋죠. 근데 뭐 윤석열 얘기 나오더니 쏙 들어갔습니다. 흐름 좋죠. 이거 바닥 다지기 잘하고 있고 이거 뭐 이렇게 차량용 이 스마트키 삑 뭐 이런 거 다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성창오토텍도 얘기했었죠. 그거 뭐 필터. 오르고 있네요. 얘는 흐름이 너무 좋죠. 이게 너무 안정적이네요. 눌렸다가 이런 거는 사도 돼요. 예. 근데 얘는 전통적인 항상 흐름이 신용이 많이 붙어요. 오늘은 이번엔 좀 적은 편인데 얘가 이게 좀 거래량이 좀 적고 거래량이 적다라는 거는 이쪽 테마가 불면은 조금만 매수를 해도 상승을 세게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신용으로 많이 이게 사는 경향이 있는 주식 중에 하나예요. 성창오토텍. 뭐 730만 주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유통 물량은 반도 안 되죠. 그러면은 380만 주만 갖고도 주식 가격이 변동이 되니까 개인들이 많이 신용으로 물량을 잡죠. 그러니까 그런 단점은 있는데 반대로 그게 단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죠. 원가 절감 노력을 했대요. 얘도 보면은 실적이 1분기에 돌아섰습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는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런 뭐 공기 정화 시스템이나 이런 에어컨 필터 같은 거 이런 공기 관련된 그 환경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필터. 여기 써 있잖아요. 차량용 에어컨 필터. 그리고 영어 뭐 어쩌고 저쩌고, 영어 어쩌고 저쩌고, 공조 시스템. 너무 또 또 공기가 또 지저분하니까 또. 뭐 이렇게 자동차를 한번. 그러니까 자동차는 흐름이 깨진 게 하나도 없고요. 네. 부담 없이 매수 들어가도 됩니다. 매주 하는데 정말 야금야금 오르잖아요. 그렇죠. 너무 부담 없어요. 이런 거 깔고 들어가야죠. 이렇게 자동차를 한번 들어봤습니다.